이번 시간에는 부모님 간병 자금 마련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지금 고령화 사회가 많이 되고 있죠. 아팠을 때에 대한 병원 자금도 많이 들겠지만 또 요즘은 간병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죠. 특히 지금 치매에 대한 발병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면서 봤을 때 집안에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가 한 명만 있다. 우리 아버님이 만약에 치매다라고 보면 그 집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가 힘듭니다. 가족들이 봐야 되면 한 명에서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였으면 아이야 이렇게 어른 엄마가 뭐 애들 셋 이렇게 키울 수 있지만 어른 한 명을 치매가 있으신 어른을 이렇게 돌봐드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양원이나 그런 데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또 가정에서의 그런 큰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치매 인구가 2030년도에 보면 거의 113명까지 늘어나고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왜냐면 첫 번째로는 워낙 수명이 길어지고 있죠. 수명이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수명으로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계속적으로 좀 오래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뇌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치매같이 어떤 정신적인 질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완벽한 치료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 질환 보면 총 진료비, 치매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이 진료비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더 가팔라지는 것이 결국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요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부분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간병자금이나 여기에 대한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보면 요즘은 LTC 간병보험이라고 많이 하죠. 롱텀 길게 가입을 해서 부모님이 어떤 진단비가 나왔을 때는 이것이 자금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제일 우선 간단한 내용은 이런 거죠. 이것도 상담을 했었을 때 하나 가격표를 뽑았던 건데 59세 남자입니다. 그리고 상해급수는 1급, 보통 이제 1급이죠. 사무직일 경우 1급인데 그랬을 경우 보면 장기 요양 간병비라고 나오죠. 장기 요양 간병비 옆에 여기서 보면 1급에서 4급이 있습니다. 즉 뭐냐? 1급은 굉장히 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 심각하다는 거고 4급은 좀 낮다는 거죠. 그래서 1급부터 4급 좀 폭넓게 여기에 해당이 됐었을 때는 1,0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한 번에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간병보험이다라고 하면 간병인을 쓸 때마다 돈이 나오는 줄로 착각을 하시는데 보통은 한 번에 진단비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 돈 갖고 이제 간병인을 써라 라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59세 남자를 보면 100세 만기 때까지, 그러니까 100세 만기 전까지 라고 볼 수가 있고, 납입 기간은 20년 납. 보통은 이제 20년 납에 80세, 90세, 100세를 많이 가입을 하는 추세고요. 100세를 봤었을 때는 보험료는 한 3만 3천 원 정도 나오네요. 보험료. 한 달에 3만 3천 원이고, 여기서 20년 납으로 하고, 이 1급부터 4급이 됐었을 때 1,000만 원의 진단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때 이 1,000만 원이 나오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이 해당이 되면 됩니다.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등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장기요양 등급 판정으로 인정이 됐던 중요한 것이 최초 1회. 한 번만 주고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향후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돼서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4등급 안에 들면 1,000만 원 나온다고 보면 되세요. 언제까지? 100세까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기가 80세까지로 가입이 됐다라고 보면 아버지가 80세까지 괜찮으셨어요. 여기 해당이 안 됐어요. 4등급까지도. 그런데 85세 때 갑자기 치매가 오기 시작하셔서 여기 걸린 거예요. 그리고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이따가 등급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해당됐었을 때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기가 끝났죠. 그래서 만기가 길면 길수록 보험료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세까지 하면 웬만해서는 여기에 다 해당되십니다. 워낙 체력적으로 약해지시기 때문에 4등급까지 뭐 포함이 되는 경우는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 자체가 조금 셉니다. 3만 원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등급이 뭐냐가 중요해요. 등급이 이게 웬만한 노인이 되셔서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선 5등급을 한번 봐볼게요. 5등급 보면 치매 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법 2조에 따라서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노인성 질병의 치매는 굉장히 좀 폭넓은 개념인데 이 중에서 노인성 질병으로 돼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자. 그러니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옷을 혼자 입으실 수 있느냐, 뭐 거동이 불편하시냐, 밥을 혼자 드실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체크를 해갖고 뭐 딱 100점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나면 5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생기면 생기실수록 거동이 불편하실수록 이 등급이 올라가겠죠. 4등급 봐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본 그 간병보험의 기본은 1등급부터 4등급에 대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4등급부터가 이제 해당이 돼야 되는데 보면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결국엔 일상생활 잘 못하기 때문에 요양원을 가든지 아니면 간병인이 필요한 거죠. 결국엔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점수가 있다고 했죠. 그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 해당이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3만 원짜리 들었을 땐 1,000만 원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는 우선 노인성 어느 정도 질환이 있으시다라고 보면 사실은 해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올라갈수록 이제 해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작죠. 3등급 보면 부분적으로 일정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갔죠. 부분적으로 되고 점수는 60점에서 75점. 2등급은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서 굉장히 그 혼자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전적으로 아예 모든 것들을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 그것이 1등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봐볼게요. 이거는 아까는 이거 한 가지만 있었죠? 1,000만 원, 1등급도 4등급이 됐었을 때 1,000만 원이고 보험료 한 3만 3천 원 정도 나왔었는데 1,000만 원 좀 약하죠? 1,000만 원 갖고 간병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쓰면 다 끝나는 그런 자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 더 드는 거죠. 1급부터 4급을 1급부터 4급 기본, 이건 기본 담보고요. 거기다 추가를 하나 더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똑같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이 되면 1,000만 원이 나오는데 금액이 그런 거 당연히 똑같죠. 32,990원, 32,990원. 여기까지 넣으면 뭐 66,000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넣는 순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험사는 이런 담보를 하나하나씩 넣을수록 그냥 안 받아줘요. 뭐 추가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걸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밑에 보면 일반 상해 사망. 지금 일반 상해 사망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다들 보험증권 봐보십시오. 제일 위에 일반 상해 사망이 많아요. 뭐 나도 몰랐는데 내가 안 보험 들었는데 일반 상해 사망이 있고요. 내가 실비에 가입했는데도 일반 상해 사망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일반 상해 후유장애나 이런 것들이 왜 가입이 돼 있냐? 보험사가 좋아합니다. 즉 뭐냐? 보험료가 7,700원을 내는데 타간 사람 적다는 거죠. 왜냐면 상해를 죽은 사람이 사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벽돌이 나서 때려서 죽었다든지 교통사고가 세게 나서 직사를 냈다든지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이 죽는 이유는 질병 때문에 죽죠. 그래서 일반 상해 사망을 1억으로 넣고 이것이 아까 전에는
아까 전에는 이것만 넣으면 끝났어요.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갔었을 때는 이게 추가가 되는 거죠. 즉 뭐냐? 66,000원이 아니라 66,000원에서 7,700원이 더 더해지는 거죠. 뭐 7만 한 5,000원 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입했었을 때는 4등급은 웬만하면 100세 만기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의 보험료를 탈 수가 있다. 조금 더 넣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1등급부터 4등급을 넣고요. 1등급에서 2등급을 넣는 거예요. 1등급, 2등급이면 3등급, 4등급은 안 주죠. 그러면 보험료가 싸겠죠. 그래서 1,000만 원 넣으면 24,000원. 그러다 1등급을 넣으면 1,000만 원 내고 13,000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4등급 판정받으면 1,000만 원 나오고요. 1등급을 판정받았을 때는 3,000만 원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일반 상해 사망은 이건 또 안 넣어도 되죠. 이게 보험사마다 또 다르고 어떨 때는 넣고 어떨 때는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넣을 수가 있겠죠. 1등급, 4등급 1,000만 원에다가 1급에서 4급 1,000만 원 추가. 그 다음 1급에서 2급 1,000만 원, 1급 1,000만 원. 아까도 일반 상해 사망 1억 넣었죠. 요가 되면 보험료는 총 10만 8천 원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넣으면 보험료가 3만 3천 원. 하나를 더 넣으면 7만 3천 원. 그 다음에 이렇게 넣었을 때는 7만 원이 나오고요. 다 넣었을 때는 10만 8천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만기를 이걸 또 짧게 하면 이게 또 싸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더 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해지환급금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해지환급금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소멸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만기 때까지 가면 제로가 되긴 합니다. 근데 중간에 해약을 했었을 때는 해지환급금이 있죠. 보면 대부분은 이제 그 관련된 뭐 이제 보장성 보험 중에서 꼭 이런 걸 물어보세요. 상담하다 보면 해지환급금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거 이제 물어보지 마십시오. 해지환급금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즉 뭐냐? 내가 5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해지환급 그러니까 적립보험료가 제로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다가 그 영원을 받게 돼요. 그게 뭐냐? 왜 이게 5만 원이냐? 5만 원에 암 3천이 들어간 거예요. 암을 진단비 3천만 원에 가입을 한 거예요. 이때는 5만 원 갖고 쭉 적립이 돼요. 근데 이때부터 더 넣어도 되는데 이때부터 돈을 안 넣죠. 5만 원씩만 넣고 요거를 80세까지 그냥 보장을 받게끔 갈 수도 있는데 적립보험료를 넣으면 이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9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보험료도 이렇게 되겠지만 4만 원 갖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는데 이 4만 원 갖고 이렇게 모아도 이게 그냥 5만 원 플러스 4만 원이죠. 5만 원 플러스 4만 원인데 5만 원 들고 4만 원 제가 적금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적립보험료는 사실은 보험사에다가 하면 그렇게 썩 좋은 플랜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내가 넣었다가 정말로 돈 필요할 때 먼저 깨는 것이 보험이죠. 보험을 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만 깨면 5만 원에서 일부 이제 보장 못 받고 끝나면 되는데 이런 것들 깨면 4만 원에 대해서도 초기에 사업비가 엄청 빠집니다. 즉 뭐냐? 4만 원 한마디로 저축보험사에서 하는 저축보험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초기 때 이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깨면 예를 들어서 10달 넣고 깬 거예요. 그러면 40만 원이지 않습니까? 4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만 주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립보험료는 없는 것들로 가면 되고 LTC 간병보험이나 이런 간병보험들의 특징은 이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율이 보통이 지금 거의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적립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뭐 여기서 보면 10년째가 넣었을 때 보통이 80%에 내가 넣었던 금액에서 80%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10만 원씩 넣었을 때 얘기인데 10년 넣으면 원금이 1,300만 원 넣었죠. 근데 그때 해지를 하면 거의 1,0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내가 보험금 탔으면 이건 없어집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해지환급금이 있다. 해지환급금이 언제까지 올라가죠? 피크가 됐었을 때가 30년 됐었을 때죠. 이때가 뭐냐면 거의 103%, 내 넣었던 금액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때 보면 이걸 넣었는데 중간에 내가 1,000만 원을 이제 해지환급금 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고. 근데 그걸 놔뒀을 때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질병 후유 장애를 통해서 치매 질환을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 질병 후유 장애라는 것은 우선 후유 장애율이 남는, 그러니까 질병 중에서도 조금 더 뭐 감기는 후유 장애가 남습니까? 거의 남지가 않죠. 후유증이 없잖아요. 감기 나면 열 났던 거 낫고 뭐 기침하던 거 없어지면 감기 낫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디스크가 걸렸는데 이걸 수술했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서 허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후유장애죠. 후유장애율이 남는 거고, 암이 걸렸어요. 내가 위암이 걸렸는데 위를 다 잘라낸 거예요. 그럼 소화가 예전만큼 못하죠. 후유장애가 남는 거죠.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치매가 있어요. 치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치료를 하더라도 완전히 정복하기 힘든 거예요. 알츠하이머라는 질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 하나죠. 이런 것들 한번 걸리면 후유 장애율이 남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분입니다. 57세 남자분인데 후유 장애 보험을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상해 사망 2천만 원. 아까 얘기했죠. 질병 후유 장애 보험만 들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질병 후유 장애 보험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들어가려면 보험사에서 좋아하는 걸 들어줘요. 어떻게 보면 조건을 거는 거죠. 일반 상해 사망이 2천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보험 쪽에 있는 용어로는 포인트 맞춘다고 해요. 포인트. 질병 후유 장애를 들어가려면 껍데기를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 상해 사망 2천만 원 들어가고 일반 상해 후유 장애 80% 이상 3억이 들어가면 요 보험료만 해도 얼마죠? 3,000원을 내는 거예요. 3,000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반 상해 후유 장애 80% 미만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 80% 미만은 좋은 담보예요. 왜냐면 후유 장애율이 80% 미만이라는 거는 3%부터 79%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즉 뭐냐? 내가 상해로 다쳤을 때 길 가다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세게 넘어졌어요. 허리를 다쳤는데 굉장히 오래 가게끔 다쳤어요. 절뚝거릴 정도예요. 그래서 후유 장애율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후유 장애율이 10%일 경우 내가 상해 후유 장애 80% 이상 담보 때는 보험금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80% 이상의 담보는 81%, 82%, 83%. 후유 장애율이 80% 이상이라는 거는 거의 식물인간이라든지 사망에 다다르는 심각한 정도죠. 거의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쉽지 않죠. 다 80% 미만짜리입니다. 즉 넘어져서 내가 후유 장애율을 10%를 받았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해 후유 장애가 5천만 원인데 그거의 10%인 500만 원을 타게 되는 겁니다. 이거와 비슷한 게 질병 후유 장애인데요. 보면 80% 이상 탈 일이 적겠죠. 하지만 한 번에 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여기에 해당이 80%가 한 번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80% 미만 담보에서 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 5천만 원 넣어주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크게 비싸진 않다 볼 수가 있고, 질병 후유 장애 80% 미만을 보면 4천만 원이 들어가죠. 보통 이제 보면 5천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보험사가 일부 있는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4천만 원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보험료는 19,000원이죠. 이 중에서 담보 중에 제일 비싼 담보고 이 담보도 다 합쳐서 최종 보험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밑에 적립보험료가 추가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게 3만 원이 아니라 4만 원, 5만 원인데 보험 설계사들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팔아 먹는 거예요. 뭐냐? 나는 그냥 이것만 들고 싶은데 적립보험료 쓱 껴갖고 3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에서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증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당하지 않습니다.
보면 보험이 제가 딱 보여드릴 때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말씀드리면 그게 보험이 그 이상한 보험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 최다 가입하게 보면 10만 원, 20만 원짜리만 가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냐? 사실은 보험이 보장성 특히나 몇만 원 안 하는 것들이 많은데 설계사들이 하루 이제 요거에서 수당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보험을 엄청나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보험 리모델링으로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딱 보면 나는 안보험인 줄 알았더니 안보험이 아니라 이사가 적립보험료 많이 껴있고 뭐 갱신형이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 증권을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질병의장애 보험을 보면 3만 원도 안 하죠. 그런데 질병의장애가 걸리면 4천만 원 지급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치매도 여기 해당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 치매의 지급률을 보면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CDR 척도가 2점부터 지급이 돼요. 그러면 이게 초기 치매가 CDR 척도 2점인데요. 그게 후유 장애율로 보면 40%예요. 그리고 아까는 5천만 원으로 많이 봤었을 때, 아까 4천만 원 얘기했지만 5천만 원 가입했었을 때는 2천만 원 지급을 하고요. 아까 이분처럼 4천만 원이 들어갔었을 때, 보통 5천만 원 얘기했지만 이분은 연세가 있으신 다음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4천만 원의 경우에는 4천만 원 40%니까 1,600만 원 지급받는 거죠. 그리고 치매가 좀 심각한 치매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 CDR 척도가 만약 3점이다 하면 후유 장애율은 60%가 해당이 돼서 3천만 원 지급받고요. CDR 척도가 4점일 때는 80%를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80%. 그러면 4천만 원 지급받는 거죠. 즉 뭐냐? 2천만 원 지급받으려면 아까 질병 후유 장애는 보험료가 3만 원인데 2천만 원 지급받았죠. 초기 치매에. 근데 아까 그거를 봐볼게요. 아까는 치매가 걸린 거예요. 초기 치매. 초기 치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장기 요양 등급 안에 요 정도 선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치매의 경우는. 그때 33,000원짜리 가입하면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거 끝나는 거죠. 근데 아까는 초기 치매에 걸리면 2천만 원 또는 1,600만 원이 나오죠. 보험료는 3만 원보다도 못하지만. 그래서 보면 질병 후유 장애가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게 나을까요? 부모님을 위해서는 질병 후유 장애를 먼저 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보험사마다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점점 근데 없어지는 추세예요. 질병 후유 장애 보험은. 지금 뭐 보면 흥국화재 같은 데가 제일 뭐 담보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롯데 손해보험도 지금 한시적으로 좀 많이 열려져 있는데 각 보험사마다 뭐 5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줄어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보험사별로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한 보험사를 들고요. 그 다음에 간병보험을 드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보험료 이게 싸면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간병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뭐 실버보험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실버 안보험이죠. 이건 뭐냐? 어른들은 대부분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집니다. 고혈압이 있든 뭐 당뇨가 있든 이런 성인병의 상당히 뭐 대부분은 좀 있으신 분들 많이 있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간편 가입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젊은 분들도 안보험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더라도 가입이 됩니다.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고혈압 있으면 보험 가입 안 됐거든요. 근데 안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혈압과는 좀 다른 질병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입이 사실은 어른들도 되고 젊으신 분들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어른들 실버 안보험 한번 봐볼게요. 우선 간편 가입이 가능한 곳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도 보면 뭐 이순재 씨가 뭐 광고했던 묵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예전에는 이런 안보험이 아니라
뭐 상해보험 막 그런 것들을 위주였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말로 질병보험이 가입이 되기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는데 늘 있는 얘기죠.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이 좋다. 하지만 어른들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뭐냐? 젊은 사람들은 30대 때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암은 주로 50대나 60대 때 걸리죠. 그러면 이때 비갱신형은 주로 20년 납을 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80세나 90세까지 만기를 가까운데 이때만 내면 되고 보험료는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갱신형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좀 싼데 만기 때가 계속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20대부터 40대는 무조건 비갱신형이 더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뭐 보험증권 분석을 한번 보면 자기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모르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보면. 근데 반드시 젊으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젊으신 분들은 내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을 봐야 돼요. S, 뭐 화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갱신형이에요. 그러니까 꼭 봐야 되고요. 보면 어른들 같은 경우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 젊은 사람들은 50대, 60대까지 적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가서 조금 더 비싸지면 가면 좋은데 어른들은 지금 현재 50대, 60대다. 내일 당장 걸릴 수도 있겠죠, 암보험이. 물론 암보험은 면책 기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1년 뒤에 걸릴 가능성도 있고 2년 뒤에 걸릴 가능성도 크죠. 그러면 첫 번째, 손해보험사 상품이 났습니다. 왜냐면 면책 기간이 손해보험사는 1년이고요. 생명보험사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사 상품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암에 대한 그 보장에 대한 범위가 손해보험사가 좀 더 넓어요. 소외감이라고 들어보셨죠? 소외감. 또 유사암이라고 들어보셨죠?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여기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그 폭이 좀 더 넓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가 좀 좋고요. 그 다음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문제에서는 이건 정답 없습니다. 두 개 다 가입 설계서를 뽑아달라고 하신 다음에 갱신형도 뭐 1년 갱신형이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거는 10년 갱신형, 15년 갱신형이죠. 그러면 비갱신형보다 갱신형이 싸겠죠. 근데 15년 갱신형이면 50대인 분은 65세 때까지는 보험료는 안 올라가요. 15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즉 뭐냐, 갱신형 중에서는 10년 갱신형보다는 15년 갱신형으로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갱신형으로 할 것인가 비갱신형으로 할 것인가를 볼 때는 갱신형의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절반 가격이다. 아니면 어느 정도 상당히 낮은 폭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면 갱신형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비갱신형이 유리하다는 것은 어른들의 실버원 보험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른들 보면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거 없으신 분들, 뭐 젊으신 분들은 이제 그 암보험이나 정기보험 들 때 비흡연자일 경우는 무량체 할인이 있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질병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는 무량체 할인이 있는데 이게 상당폭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이런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